우일선 선교사 사택. 이 집은 우일선 선교사의 사택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집입니다. 저쪽에는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우일선 선교사는 장애우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한센병 치료에 앞장섰던 의사였고, 기독병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선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20년쯤 지어져서 올해로 100년이 넘은 선교사 사택이고, 이 바로 너머에는 광주 선교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곳을 기점으로 광주, 전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영역을 넓혀갔다고 해요. 오엔 선교사가 초창기에 진료를 본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나무들은 선교사 나무라고 불립니다. 흑호두, 페칸, 은단풍 같은 미국 고향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심어두고 향수를 달랬다고 해요. 선교사 기념공원. 오엔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선교 및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센병 치료 공동체, 결핵 치료 공동체, 빈민 구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눔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31살에 들어와 42살에 순교하셨어요. 의사로서 진료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분위기가 나아지자 호남 전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분으로 동아일보 신문에도 나섰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과 고무신을 끌고 자기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않고 라는 인상적인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도 그럴 게 14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며 누렇게 바랜 저고리를 입고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3원이었는데 그중 30분의 1만 자기를 위해 썼다고 해요. 32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해온 서서평 선교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당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고, 지금의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기여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 최초의 여성신학교, 이일학교를 세우고 간호사로 양성해서 조선 간호부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유언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마리 리 로건 선교사 자녀 4명이 함께 나란히 묻혀있는 묘지도 있네요. 고난의 길. 이곳은 일부러 띄엄띄엄 돌을 놓았습니다. 불편하게 놓인 65개의 디딤돌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아내와 자녀를 잃고 이곳에 묻힌 45명의 선교사들과 850명의 호남지방 순교자들의 눈물과 아픔, 고통과 피 흘림을 상징한다고 해요. 왼쪽 위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네요. 민수로홀은 2008년 2월 28일 국가등록문화재 제37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전까지 어떤 미션 스쿨도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립학교 승인이 거부되고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미션 스쿨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33인으로 구성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는데 그중 15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존경의 눈빛이 생겨나고 일본의 반종교법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선교부에서 기독교 학생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학생들은 서민 계층으로 일본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션스쿨의 목적은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회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교계에서는 광주에 있는 제니스피아 여학교를 택하여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3개의 교실만이 책상과 의자가 들어갈 정도였고 교실도 너무 적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였는데 이후 윈스브로 여사가 주동이 되어 미 기금 5만여 달러를 기증한 건축물입니다. 스피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울이자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광주 3.1 만세운동 당시 박일순 진신의 선생님을 필두로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 만세를 부르다 일정에게 끌려가 재판까지 받고 옥고를 치룬 사랑스러운 23명의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계십니다. 조형물은 한복치마 저고리를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를 부르는 수피아 여학생들의 모습이며 맨 앞사람은 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같이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좌우측을 보시면 역사의 별이 되어 라는 한시가 새겨져 있으며 23명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들이 기념하기 위해 수피아 대강당 완공 직후 해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수피아 여자 중고등학교 교정에 세웠습니다. 벤치가 너무 멋있다. 너무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있어. 근데 등교하기엔 너무 힘들겠다. 우와, 이야 멋있다. 수피아홀은 1911년 수피아 여학교에 최초로 세운 건물인데요. 수피아 여학교는 광주 지역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꼽히며 또한 이 지역 개신교 선교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유지 목사의 사저에서 공부하던 선교부의 여학교는 미국에 건너가 계속해서 모금운동을 하던 구에라 선교사의 호소를 듣게 되고 1911년 스턴스 부인이 학교 건축비로 5,000달러를 기부했으며 그녀의 여동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 학교를 제니스피어 메모리얼 스쿨 포 걸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후 윈스브로 홀이 지어지기 전까지 학생들 가르친 공간인 수피아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피아홀이 기독교의 전례가 되고 일본 군국주의 신사참배 반대와 폐교를 겪고 국교화 재건을 겪은 광주 여성교육의 빛의 시작이었습니다. 최흥종 선교 기념관. 오방이라는 호를 가진 최흥종 목사님의 기념관입니다. 당시 최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깡패였는데요. 일제강점기 순사까지 했던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여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 손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남 최초의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였던 최흥종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최흥종 선교 기념관입니다. 어비슨 기념관. 어비슨 선교사님은 영국인입니다. 토론토에서 의대 교수이자 토론토 시장 주치의로 이름을 날리던 33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으로 오셨죠.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이 깊은 분이에요. 뉴욕에서 열린 만국 선교대회 연설을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사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게 후원을 받아 조선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제중원 의학교를 거쳐 세브란스 의대를 설립해서 조선인 의사를 교육했습니다.
오웬 기념각. 오웬은 전남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온 의사이자 목사로 유진벨 목사와 함께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죠. 지금이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깨끗한 물과 쾌적한 숙소가 있지만 그 당시 한국은 너무나 열악했기에 풍토병과 과로로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묘역은 오웬 선교사의 묘가 그 시작이었다고 해요. 기념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광주 최초 르네상스식 건물이면서 양림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어서 예배당으로도 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여기서 가끔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광주 YMCA 창립도 여기서 했고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 대강당으로도 쓰이고 강연회, 음악회 같은 문화행사, 졸업식 등을 다 여기서 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문화의 전당? 영화도 상영하고 안 어울리긴 하지만 미 군정 시절 감옥으로도 잠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더워. 네, 일단 오늘 소감은 정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는데도 웃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장난쳐준 언니 오빠들 덕분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건 20몇 년간 양림동에 지내면서 이런 공간이 하는 순간들 정말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카페나 맛집만 소개해줬었는데 이제 의미 있는 성지순례 공간을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림동을 드론 촬영하면서 양림동의 선교사님들 계셨던 곳이랑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정말 양림동에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양림동 하면 그냥 타지들은 카페 거리 이런 거 되게 그 예쁜 카페 그런 것만 보러 오는데 근데 이제 산에 좀 올라가니까 선교사님 무덤도 있고 해서 너무 새로웠고 그 무덤이 전체적으로 그 풍경들을 한국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멋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정말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일단은 날씨가 많이 더웠고 드론이 일단 난리다가 추락을 했지만 어떡해. 드론이 박살났어요. 근데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드론 주시려고 박살낸 거라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 어땠어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저희 양림교회 청년부들에게 정말 양림동에 숨어있는 기독교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 건데 막상 제가 같이 돌아보니까 양림동에 오래 있었던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고 놀랬던 게 제 선교사들이 제 나이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큰 희생 정신을 느껴가지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 내서 한번 놀러오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더웠고요. 너무 놀랐던 거는 여기 양림동이 보물 같은 곳이었어요. 선교사님 말로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광주에 양림동이 이렇게 유명한 데인지 몰랐고 최웅종 선교사님이 굉장히 깡패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들이 많은 이유도 충분히 알겠고 오히려 제가 양림동에서 태어났는데 양림동을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양림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 우리 양림교회 역사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양림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고 우리 양림동에 서려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피가 굉장히 역사 깊습니다. 최웅종 박물관부터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론 촬영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드론을
지금 다시 할게요. 아 잠깐만 컷 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안녕하세요. 진짜 속도 있네. 아 그래도 여기 좀 그늘 너무